우리가 레몬술을 이제 마셔야 되는 이유와 또 이제 건강한 섭취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레몬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들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각종 장기를 만들고 이 장기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단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이 세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피인데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우리 세포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으면 세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질병화됐다 또는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건강해서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 또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레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징크 또한 풍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들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즉각 무찌르고 또 인체에 쌓였던 독소 또한 내보내는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자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몬을 먹으면 산이 많아서 이제 이빨이나 위에 안 좋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이 레몬은 산이 좀 강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는 레몬보다 산도가 더 낮아요. 레몬의 산도는 한 2.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는 2입니다. 산도가 2.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들어와서 위를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면은 이게 염증이 있으니까 레몬이 들어오면 쓰라리겠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났을 때 레몬을 보면은 쓰라리듯이 하지만 레몬이 상처를 더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쓰라리게 하지. 그래서 레몬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이 치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인체에 그대로의 치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레몬이나 신과일 주스를 공급했을 때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몇 년 동안 레몬을 먹고 있는데 뭐 치아를 녹이거나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 또한 레몬을 많이 먹고 있는데 치아를 녹인다, 뭐 치아가 나빠졌다, 오히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이 레몬즙이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소주잔 한 컵 이렇게 샷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제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레몬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이제 위에도 상당히 좋고 염증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또 레몬 또한 해독과 우리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레몬은 레몬 혼자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과 오일이 섞이게 된다면은 물과 오일이 섞이게 되는데 물과 오일이 우리 인체에서 들어와서 흡수되는 경로는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바로 림프관을 타고 즉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장 세포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경로에서 우리가 왜 림프에 오일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혈액에 물이 들어가는지는 우리 인체의 원리를 알면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둘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서 섞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섞어 드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몬술을 하루에 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적절한 이제 음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먹으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내 몸 상태가 그거를 받아주느냐입니다. 내 몸에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많이 못 드세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술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속이 자주 쓰린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아침 식전 30분 전에
오렌지 주스 200cc, 또 점심도 똑같이 200cc, 식전에, 저녁 또한 식전에 200cc씩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얘기하기에 그러면은 오렌지는 산이고 또 당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를 먹어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레몬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레몬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레몬 한 50cc에 물 한 200cc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은 하루에 한 번 먹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두세 번 늘리면 되는데, 레몬즙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썩어서 방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식전에 드시고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직접 좀 세척해서 즙을 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정제된 걸 파는 것보다는 올바른 세척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레몬을 먹을 때, 이제 세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탠데아 있잖아요. 스탠데아에 물을 딱 받아놓고 거기에 레몬을 좀 담가 놓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 섞지 마시고요. 그냥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 3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린스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냥 물과 맹물과 베이킹소다에 있는 물 두 가지 담가 놓고 세척하는 방법을 했을 때, 그냥 맹물에 담가놓고 두세 번 이렇게 린스했던 곳에서는 100% 농약이 제거가 됐고요. 베이킹소다에 담궈놨을 때는 한 92%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 실험을, 하버드에서 한 실험을 우리나라 KBS에서 또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식초를 하나 더 더했어요. 베이킹소다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농약이 제거가 된 것은 맹물이었고, 베이킹소다와 식초에 담궈놨을 때는 비슷하게 한 92%에서 한 94%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맹물이에요. 그리고 껍질은 꼭 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껍질에는 이 레몬의 중요한 가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이렇게 강한 독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섭취했을 때는 우리 인체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는 과일 파리한테 이 독소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주입했을 때 과일 파리의 생식기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조금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육은 괜찮나요? 과육에는 어떠한 독소도 없고, 과육은 많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레몬을 딱 껍질을 벗게 되면은 그 하얀 속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에 뱃살과 내장 지방이 만병의 근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빼시려고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뱃살이 좀 빠질 수 있을까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걷기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걷는다면 더 좋은 운동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체는 살과 지방을 태울 때 꼭 필요한 영양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뱃살이나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봐봐요. 자동차가 우리가 기름을 넣는다 그래서 막바로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름과 산소가 만나야 돼요. 기름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거기서 팍 충돌이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날 때 엔진이 피스톤질을 하면서 이제 연소를 하게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걷는다 그래도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영양분, 즉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으면은 지방, 뱃살 안 태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걷고, 또 거기 걷는 게 그냥 살살 걷는 게 아니라 팔도 이렇게 크게 하고 또 보폭도 크게 해서 약간 허헉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을 하게 된다면은 뱃살은 효과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살을 뺄 때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근력 운동이 꼭 가야 됩니다.
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 대사량의 증가입니다. 내장 지방이나 뱃살이 많은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대사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은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은 인체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더 원활하게 돼서 우리 몸에서 쌓여있던 독소를 배출하고 또 쌓여있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계속 공급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원활하게 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과 같이 한 반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근력 운동이 한 3분의 2, 유산소 운동이 한 3분의 1, 이 정도만 돼도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